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현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 경제 정상화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오전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나타내줬는데 오후 들어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맴도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상승장에 접어든 것, 강세장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낙관론을 무작정 믿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점에서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익 모멘텀들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찾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종목들 또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 홈쇼핑, 착한 홈쇼핑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거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뒀는데요. 검색창에서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수 타점을 비롯해서 혹시 이제 손실권이라면 또 손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많이 할 것인지 그 관련 전략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면서 투자 전략 꾸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방송 통해서 언급했던 종목들 현재 시각대 어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럼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에서 언급됐던 종목들입니다. 녹십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수익률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이 9.3% 그리고 메가MD가 9%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역시나 8%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을 비롯해서 문배철강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리아서키트, 진성TC까지 모두 수익률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상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카페24를 비롯해서 로보로보, 티플렉스, BH까지 방송 중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종목들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들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수익률을 앞서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압도적인 수익률, 현재 13%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 메가MD, 두산퓨어셀, ECS, 문배철강까지 모두 쭉 수익률 상승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했던 종목들 역시나 수익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상승하는 날도 있고 하락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그런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잘 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 누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한 정보 또 낱낱이 전해드리는 종목 홈쇼핑 착한 홈쇼핑 순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홈쇼핑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수익 낼 만한 핫한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들 정보를 알려주실 호스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 쇼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쇼쇼쇼! 자, 오늘 해당 종목 상장사에서 이렇게 재무가 탄탄할 수 있을까 의문일 정도로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아주 이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회사가 어떠한 고소죠. 어떤 법적 공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현재 하락을 15%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끝까지 방송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재무 탄탄하고요. 실적도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종목들도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궁금하신가요? 종목 명의 방송 중에 언급될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우리 호스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방송 중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종목명 노란톡 통해서 저희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매수가 또한 역시나 노란톡 통해서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란톡 어떻게 입장을 하느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보 바로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종목 어떤 정보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기대하셔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종목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차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살짝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였습니다. 이 로보는 로봇 관련 주겠죠. 당연히 로봇 관련 주인데 이 회사가 1월 18일 공략 종목이었는데 뭐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약 반등씩 하다가 오늘 정적에 걸리면서 10.6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시간적 손해 좀 받긴 했어요. 하락지만 어쨌든 상승이겠죠. 상승해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도 홀딩이신 분도 계실 건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정보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자, 우리가 그 노란톡에서 그 김재룡의 노란톡에 들어오면 이렇게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송 중에 언급 안 됐던 종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노란톡에 김재룡의 노란톡, 착한 사단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송 종목보다 수익률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29.91%, 신라섬유가 25.45%고요. 시스옥이 12.74%입니다. 뭐 저만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에 또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월 2일 공략 종목 현대바이오였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저희가 추천하고서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 바로 급반등을 해서 29.91%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적은 수익 내신 분도 있고 큰 수익 내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월 2일 날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신라섬유죠. 신라섬유 품절주죠. 자, 25.45%에서 바로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섬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시스웍입니다. 두 번의 수익을 얻었죠. 우리 유능한 전문가께서 이제 추천해 주셨던 건데, 자, 첫 번째 수익을 한 번 얻었고, 두 번째 수익을 얻어서 총 12.74%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같이 받아보면서 수익이 일상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 바로 이겁니다. 보톡스. 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요거 오, 보톡스.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친한 원장님한테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경쟁사예요. 네. 경쟁사인데 바로 이게 보톡스죠. 자, 이 보톡스 혹시 많이 맞아 보셨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어쩌다 한번 미용을 한번?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국내게 좋다. 국내게 오히려 국내게? 비쌌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뭐 품질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업체가 많지 않아요. 샅샅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보톡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보툴리늄 어려워요. 보툴리늄 독소입니다. 독소를 이용하여 신경 전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여기 팔자주름, 풀페이스, 사각턱, 침샘, 턱 왜 이렇게 잘 알지?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다 맞아본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이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톡스는 바로 독소예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독소가 뭐냐면 이 살아있는 세포나 생명체를 생산하는 거,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게 바로
독소입니다. 독소. 우리 옛날에 보면 이거 아세요? 혹시 이거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모르실까 봐 겁나요. 또 이 대나무 같은 거로 해서 이게 사과 같은 거 보면 훅 이렇게 쏘잖아요. 그건 알죠. 그 독이잖아요. 딱 맞으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한번 쏴볼까요? 예, 이게 이렇게 쓰러진다고. 이게 바로 진짜 독이에요. 네. 이런 게 바로 독입니다. 그럼 이런 독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해당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업체는 이제 해외에 현재 이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가 못 믿으시겠지만 전 세계에 국내를 제외하고 딱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반도체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톡스를 만드는 업체는 딱 5개예요. 저는 하나. 엘러간사만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가장 좀 유명하죠. 가장 유명하고 여기서 미국, 프랑스, 중국 여기 있는 미국, 엘러간, 입센, 란저우 이 3개 업체는 국내에서도 허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나머지 이 2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업체, 해외가 5개인데 국내 업체도 5개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외 업체가 5개인데 국내 업체도 5개예요.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바로 이 허가 과정 때문에 그럽니다. 허가 과정. 허가 과정이 어떠냐면 다른 데는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였다는 거죠. 신고제. 근데 왜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냥 잘 등록이 되나? 그렇죠. 뭐죠? 아까 말했듯이 등록이 되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업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허가 과정이 이렇고요. 2020년 6월에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제 때문에 누구든지 임상만 통과하면 이 보톡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6월부터 바뀌어서 그렇다면 그 전에 신고를 받은 업체들이 특수를 누릴 수밖에 없고 매출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내 점유율의 이 업체가 바로 이 1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1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현재는 41.6%로 현재 그렇게 1위예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그리고 해당 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한 1,500건을 구매해 40%니까 거의 반절 가까이 매출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톡스가 1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좀 맞아줘야 돼요. 저도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주기적으로 좀 맞아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이제 1,500 정도밖에 시장이 안 되니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눈을? 바로 해외. 글로벌. 그렇죠. 해외 시장에 저희가 한번 진출을 해봐야겠죠. 자, 2020년도 올해입니다. 올해의 세계 보톡스 시장 규모는 7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7조 원인데 우리 아까 업체 몇 개라고 했죠? 우리 업체 5군데. 그렇죠. 우리나라 5개, 해외 5개. 10개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장 큰 나라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딜까요, 그 나라가? 중국. 맞습니다. 중국. 네. 중국, 차이나죠. 차이나로 진출을 한 겁니다. 이 해당 업체가. 혹시 바로 뭐 중국은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허용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거나 그런 게 있나요? 까다롭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업체만 허가를 그래요?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앞두고 지금 진출했죠.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규모는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있는데 이거 어쩌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그 중국이 14억인데 야 1,500억에서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아? 너무 내가 봐도 시장 규모가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장률이 대단합니다. 이 중국의 성장률이 연 30%예요. 그래서 25년도에 1.8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혜를 해당 업체도 볼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포부입니다. 포부가 뭘까요? 여기서 포부. 목표 매출 얼마까지 하겠다? 비슷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년 안에 나는 국내에서 1등 했으니 중국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보겠다. 3년 안에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
아까 25년까지 1.8조 원까지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데 1등을 한다네요. 이 회사가. 지금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고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유럽과 미국 시장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경쟁사의 공방, 이게 뭘까요? 자기가 있어요. 지금 이 해당 업체가 있는데 경쟁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경쟁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예, 나를 서로, 제외하고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 땡땡땡땡땡 회사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등록제가 아니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정 공방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반사익으로 누리고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고 아까 10%에서 40%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자, 영업이익률이 35%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제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딱 됐으면, 너 영업이익률 좀 괜찮다. 아주 사업 잘했어. 토닥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은 어떤지 아세요? 영업이익률이 3에서 4% 정도면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35%입니다. 1,000억을 벌면 350억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해당 업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 단가와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노란톡은 뜨겁습니다. 노란톡 안에서 이 종목 알 것 같다라면서 종목명 공유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자세한 종목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매수 시점 또한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김재룡 호스트 사진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사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시면 그 종목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출이나 실적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장사에 이렇게 재무가 탄탄한 회사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했는데 저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재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세요. 2018년부터 현재 20년도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21년, 22년 동안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보세요. 600, 681, 728, 952, 1145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영업이익 늘어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올해 35%, 내년에 39%, 그해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면 단기 수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부채 비율 보면 부채가 거의 없어요. 내 돈 갖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산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자산은 바로 부채와 자본의 합한 게 자산인데 부채를 보세요. 1,583억인데 자본이 7천억이 넘습니다. 자본이 훨씬 많네요. 훨씬 더 많죠. 그럼 탄탄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뿔, 투자활동 마, 재무활동 마, 뿔, 마죠. 이 뿔, 마는 뭡니까, 여러분은? 바로 우량 기업이란 얘기죠. 우량 기업. 그 전에는 뿔, 뿔. 재물을 얻어서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했으니까 성장 기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얘는 지금 돈을 잘 벌고 투자도 잘하고 있고 어디서 투자할 때 빌린 돈도 잘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투자활동에서 보면 돈을 벌고 뿔뿔마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예요. 아... 이게 뭔지 참 궁금했던 거죠. 전화해봐야죠. 당연히 좀 이따 전화는 나옵니다. 네. 이거 궁금하면 또 못 참습니다. 네. 저희 이 궁금하면 꼭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이라고 해서 결산보고서에 주석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 주석에 들어가 보니 얘들이 단기 금융상품을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웃긴 거는 여기 보면 은행 예금 있죠. 네. 은행 예금에다가 3천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단기 예금 상품을 팔아서 은행 예금에 왜 3천억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뭐 투자할 때가 새롭게 있어요? 아니면 참 나도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김전웅이 간다 해갖고 네, 제가 통화하셔야죠. 주담과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찍지 못해서 예전 사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주담과 통화를 했습니다.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해당 업체가 워낙 탄탄하니까 전화가 IR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나 이 회사 주주다. 이상해. 니네 너무 이상해. 왜 돈을 3천억 가량을 은행 예금에 넣어놓은 거야. 이상하잖아. 니네 어디 투자를 해. 차라리 혹시 니네 유럽과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 자금을 혹시 미리 모아둔 모아놓은 거니? 거. 라고 해서 의문스럽게 물어보니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 그냥 단기 금융상품 그냥 만료돼서 어디 넣어놓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어서 은행 예금에 넣어놨던 거야. 그래서 아니 유럽 자금 거기 진출할 때 좀 써. R&D로. 아니야. 지금도 잘 벌고 있어. 이걸로도 충분히 유동성 있고 현금이 풍부해. 그냥 넣어놓은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3천억을 그냥 통장에 넣고 있어요. 적금도 아니고 은행 예금에 그냥 넣고 있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 어떠한 위기를 겪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유동비율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유동비율은 자 1619입니다. 유동비율이 대부분 이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150%를 적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 정도의 유동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밑에 보세요. 부채가 20.1이에요. 상장사 평균 부채율이 100%예요. 여러분 100%. 20%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유보율은 더 미칩니다. 유보율은 또 밑에 원래 유보는 한 300% 정도를 적정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12,000이에요. 그 전년도는 33,000이에요. 이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을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 자본 비율 보면 83%예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내 돈 갖고 내가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갈 돈이 없어요. 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돈 갖고 하니까 나 혼자 카페를 혼자 해서 돈을 다 버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로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 또 들어가야겠죠. 차트 분석. 자, 이 차트 분석을 보게 되면 자, 이때예요. 얘들이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한 주당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공짜로 줬어요. 200%를 주는 거죠. 왜 이럴까요?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무상증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호재겠죠. 그래서 호재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반등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반등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다른 하락이 아니었어요. BK 메디컬 회장이 5.2%를 시간에 걸려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그게 악재는 아니었어요. 왜? 회사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밀리는가 싶더니 바로 추가적인 상승과 현재도 상승 국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는 또 재밌습니다. 또 재밌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로 대주주가 18만 주, 자기가 갖고 있는 18만 주를 소각해버렸어요. 그거 뭔가요? 감자죠. 감축 자본을 줄여서 감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대부분의 좀 안 좋은 회사들, 실적이 안 좋고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이 감자를 하지만 얘는 실적인데 왜 감자를 했을까요? 얘들이 왜 감축 자본을 했을까요? 앵커님. 그러게요. 왜 그랬어요? 바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 주주가치 제고가 뭔가요? 주주를 위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주주를 높이 평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18만 주, 이때 돈으로 한 360억 정도 됩니다. 한 3,400 정도 되는 돈을 말소시켰어요. 그냥 소각해버려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해당 회사는 주주까지 신경 쓰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로서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121선을 디딛고 현재 올라갔고요. 주가 쭉 상승하다 120선 한 번 더 디딛고 올라가다가 현재 121선 근처에 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지만 분명히 매수 자리가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 가치까지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자세한 종목 궁금하신가요?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종목과 함께 매수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톡에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